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챗 GPT의 인공지능 기능을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손 안의 스마트폰을 인공지능 기기로 간단하게 활용해 보세요. 카톡에서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추가해야 됩니다. 카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ask라고만 쳐도 askup이라는 채널이 뜨게 됩니다. 이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이 채널방 안으로 들어가서 챗 GPT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챗봇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 askup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그러면 챗 GPT를 카톡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채널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채널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추가 완료됐죠? 자, 닫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면 새로운 친구로 에스컵이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 이 채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에스컵에서 챗 GPT를 이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기본 사용법들을 보여주게 되죠. 기존의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이 에스컵 채널로 연동을 시켜서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2021년까지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000자 이하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하루 100회에는 무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컵 채널은 upstage.ai라는 업체에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100회 이상의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채팅방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친구 목록에 들어오면 해당 채널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닫혀있는 채널을 열게 되면 광고 채널이 나오고요. 그 위에 보면 내가 등록한 채널이 보이게 되죠. 저는 11개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채팅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픈 AI 챗봇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대화방에서 대화하듯이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터치하시고요. 질문을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카톡 이용 방법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카톡 대화방에 알림 설정하는 방법 알려줘 라고 해봤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질문에 답을 해줬네요. 자, 알림 방법은 대화방에서 설정 버튼 클릭하고 알림 선택하고 알림 설정을 변경할 대화방을 선택하고 원하는 알림 설정을 선택하라고 하죠. 그 다음 변경사항 저장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카톡에 대한 질문도 전부 해주죠.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죠. 자,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답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대답이 나왔죠.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기술력과 수익성이 높아져서 인기도 얻고 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주죠. 물론 마지막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하라고 하죠. 그 다음 카톡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제공이 되면 제일 편리한 것은 메시지를 보낼 때 일일이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내일 미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음 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을 써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내일 미팅을 다음 주로 연기하는 내용을 정중하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송할게요. 자, 바로 나왔죠. 안녕하세요. XXX 회사 무슨 팀 누구누구입니다. 금일 예정돼 있던 거래처 미팅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는 미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의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일일이 고민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리면 복사 나오죠. 복사하신 다음에 거래처에 바로 들어가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톡에 오픈 AI 기능이 채널로 추가된다고 해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문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내거나 정중하게 써야 할 경우에 내용이라든지 띄어쓰기, 철자법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고민하고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상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요리법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타 요리법을 물어봤는데요. 전송을 해볼게요. 자,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 중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고 간단한 설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물이라든지 요리법을 그대로 써줍니다. 스파게티면 150g, 올리브오일 40ml, 마늘 2쪽, 건고추, 소금, 파슬리,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오일, 마늘, 건고추를 기름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네요. 그 다음에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전부 써줍니다. 세상이 정말 편해졌죠. 거의 완벽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도 과연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자,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찌개 요리법 알려달라고 했어요. 된장찌개도 나오죠?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된장 3큰술, 물 4컵, 돼지고기 무, 쭉 준비물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끓이라는 내용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저는 요리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지만 이걸 보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을 요약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요약해달라고 할 텐데요. 이 소설은 해외 소설이죠. 요약이 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요약 결과가 나왔네요. 자,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그레고르 삼슨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제대로 요약이 됐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만 찝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요약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아예 창작을 해달라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한번 써달라고 해볼게요. 희망을 주제로 시를 써줘 라고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시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을 줬네요. 어둠이 내려오고 세상이 어둡고 무섭게 느껴질 때 항상 내 안에 희망의 빛을 키워 그 빛이 나를 비추게 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희망의 빛으로 함께 걸어가자. 마음속에 간직한 꿈을 향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자. 상당히 괜찮죠? 시는 아예 처음부터 창작을 하는 건데도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나 글을 쓸 때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으로 찍은 텍스트를 요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아주 많이 쓰이게 되겠죠. 자, 제가 책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것을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앨범에서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들어간 다음 지금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대답을 해주겠죠. 자, 이미지에서 817글자를 읽었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글자 수를 전부 817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약해달라고 해볼게요. 이 S컵 채널을 통해서 오픈 AI와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에서 817글자를 읽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을 올린 이 내용이 되겠죠. 자, 따로 또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전송을 해볼게요. 자, 로마 제국 황제들 중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국가 자원을 다스리는 행정가로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는 독재 정치와 신권 정치를 도입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죠. 자, 완벽하게 요약을 해줬네요. 자, 긴 문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본에 있는 텍스트를 다시 써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원본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전부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본 텍스트를 전부 써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있는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817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1000자가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글자가 천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베스파시아누스 서기 69년에서 79년과 티투스는 국가 자원을 다스리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반면, 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완벽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기존에는 뭐 구글 렌즈라든지 네이버 렌즈 같은 걸로 따로 또 찍고 그 다음에 변형해서 텍스트로 긁고 복사하고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아주 간편해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전부 썼으면 여기 있는 우측에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복사해도 되겠죠. 자, 이 챗 GPT가 채널로 카톡에 생성이 되면서 이제 이 오픈 AI 기능을 이용해서 카톡에서 다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높을 거예요. 이 기능은 꼭 이용해 보시고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매일 100개씩 대화를 계속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또 유료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무료 이용이 가능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카톡에서 챗 GPT를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